평범한 직장인 백수 되고 기술 번역가 된 이야기. 루라의 일기. 2022년 9월 19일. 어제 라이브 클래스를 마쳤다.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이 오셨다. 벌써 10년차 프리랜서 번역가로 살아가고 있다니 시간이 참 무심하게도 흐른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만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구나 싶다. 오랜 시간 나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프리랜서 번역가라고 생각했었다. 주어진 일에 내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쏟아부어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나는 내 가치를 헐값으로 매겼다. 세상이 말하길 프리랜서는 백수와 다름없다고 했다. 난 매일 엄청난 치열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프리랜서는 대출도 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나보다 큰 세상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었다. 이제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조금 안쓰럽다. 난 당신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요즘 난 이러한 나의 행복과 만족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 일부러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이미 충분히 만족스럽고 좋으니까. 사람들의 고민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보 번역가 시절이 떠올랐다. 번역가로 데뷔하기 전 아무 생각 없이 번역이 재밌고 내 재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눠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번역가로 데뷔한 이후 실제의 삶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달랐다. 내 번역물에 대한 리뷰를 받을 때, 일감이 자주 들어오지 않을 때, 유난히 불안감에 크게 사로잡힌 날에도 나는 내 탓을 했다. 네가 번역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번역 공부를 더 해야 돼. 네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더 노력을 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말라비틀어진 콩처럼 나를 쪼그라들게 하지 말걸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내 안에 강단 있게 버티던 한 목소리가 날 계속 이끌어 주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뭐? 번역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번역 연습 더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목소리가 날 살게 했다.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다. 근사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사람이 난닝구를 걸치고 동네를 걸어 다녀야 하는 기분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다. 일도 들어오지 않고 매일 이력서는 50통씩 뿌리고 있는데 답도 없고 마냥 흐르는 시간이 아까워서 번역 공부라도 하자고 책상에 붙어 앉아서 번역 연습에 파고들었다.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은 금방 흘렀다. 온통 모르는 것뿐이었으니까. 무엇인가에 깊이 집중하게 되면 몰입을 경험한다고 몰입이라는 책에서는 그걸 희열감과 행복감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몰입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사방이 새카맣고 위도 아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탄광갱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아, 여기엔 정말 아무것도 없네. 지구의 밑바닥에 나 홀로 도착한 기분이기도 했다. 그때도 나를 잡아준 목소리가 있었다. 넌 여기서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넌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넌 정확한 출발점에 서 있어. 이렇게 깊이 와본 사람 많지 않을걸? 지금 잘하고 있어. 장애물은 또 있었다. 우리 부모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더 일찍 독립을 했어야 했다. 겨우 정신줄을 잡고 번역 공부를 시작할라 치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쟤는 어쩌자고 방구석에만 있는 거야?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번역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둬요. 부모님을 설득하고 싸우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싸우고 울고불고 힘든 시간을 겪었다. 배가 고파서 밥은 먹어야겠고 서러워서 눈물은 터지고
와중에 번역 일이 들어와서 해야겠고 책상에 밥그릇을 올려두고 눈물 젖은 밥을 씹으며 두고 봐, 나 반드시 번역가로 자리 잡는다 라고 수백 번 가슴으로 외쳤다. 지금도 새로운 주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독하게 불안하거나 고통스럽지 않다. 나를 살게 해줬던 그 목소리처럼 과거에 난 진짜 출발점에 서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경로의 출발점. 그때의 고통, 외로움, 고독감을 견딘 과거의 나를 꽉 안아주고 싶다. 토닥여주고 싶고 플랜카드라도 만들어서 내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힘없이 산책할 때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쳐주고 싶다. 힘내라! 잘한다! 멋지다! 네가 짱이야! 지난 시간이 참 쓰고 다시 회상하기도 싫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이 있구나 생각하면 과거의 나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는 게 참 다행이다 싶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일이 데뷔한 지 2, 3년 차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일감이 몰려들었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 몰려오기도 했다. 가끔 함께 번역을 처리해줄 사람들을 구해서 프로젝트를 처리하기도 했다. 사람들을 구할 때는 여러 고민이 들었다. 이 일감을 받은 사람은 난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받는 번역료를 그대로 줘야 되나? 커미션을 넉넉하게 내가 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프로젝트 전체 비용에서 검수자 역할을 하는 부분만 빼고 내가 받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일감을 나눠줬다.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았고 손도 많이 갔다. 그걸 하면서 난 에이전시 체질은 아니네. 내가 직접 번역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겠어 싶었다. IT 분야 번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몇 달이면 끝날 것 같던 일이 거의 2년간 이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번역료였지만 요즘은 번역료가 더 떨어졌다고 하니 걱정이다. 당시에 내가 받았던 번역료는 영한 번역으로 출발어 단어당 0.07센트였다. 이젠 남들이 다 하는 주제로 승부를 볼 수 없고 나만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번역료를 올려야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전문 분야에 눈을 뜬 뒤 밀려드는 일감을 마다하고 새로운 분야 공부를 시작했다. 의학과 법률 번역 공부였다. 일감을 받기 위해 매일 프로스닷컴 구직란에 확인했는데 다른 일감은 올라오지 않고 꾸준히 의학, 법률 분야 번역가를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었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나도 전문 분야 번역하고 싶은데 어느 날 구인 공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에 자격 요건이 눈에 들어왔다. 의학 분야 관련 종사자 또는 의학 번역 경력자. 갑자기 간호사 시험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학 분야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방향을 정했다. 온라인에서 해외 유명 대학의 수업을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다는 곳을 찾게 되었고 요즘은 한국어 자막이 제공되는 듯 한데 당시에는 대부분 영어 수업이었다. 어차피 영문 스크립트가 제공되어서 내가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스크립트로 다시 보고 복습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의대생들이 수강하는 기초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링크드인 프로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상시험에 관련된 번역 프로젝트를 맡았다. 임상시험이라는 주제도 빡신데 여기에 더해서 한영 번역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처리했지 아득하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번역 프로젝트를 마쳤다. 번역가로 자리 잡고 일감이 밀물처럼 들어올 때 통장 잔고의 숫자가 늘어날 때 번역가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이 들면서 씀씀이가 커지는 시기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자기 개발비를 제외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 시기를 잘 지내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다. 프리랜스 번역가로 살면서 매년 새로운 에피소드가 참 많았다. 분명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시행착오를 하고 비슷한 외로움을 견디게 될 것 같다. 모두가 꼭 그래야만 할까? 먼저 겪어본 사람이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덜 외롭고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 매기는 방법을 택하라고 누가 좀 말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시장을 한꺼번에 얼려버리는 코로나가 터졌다. 정말 모든 일감이 중단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무산되었다. 세상이 어리둥절해하는 몇 달간 일감이 뚝 끊겼다. 아, 이제 다른 일 알아봐야겠구나 하는 순간이 왔다. 우울할 틈도 없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싶은 그런 위기였다. 그렇게 기술 번역가의 길을 손에서 놓으려고 할 즈음 어느 번역 에이전시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2월 초 그랜드 하얏트 남산 호텔에서 기술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예전에 몇 차례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번역가 강연을 의뢰받은 적은 있었지만 차도 없던 시절이고 강연지도 멀어서 모두 고사했었다. 그런데 이건 그랜드 하얏트 남산 호텔이고 가족 1인과 동행해도 된다는 조건이었다. 강연료 대신 숙박권을 받았는데 참 뜻깊었다. 쟁쟁한 분들 틈에서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강연 순서를 택하라고 하셔서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다. 살다 보니 이런 꿈 같은 시간도 찾아오더라. 옛날 그 깊고 까만 갱도에서 아득한 기분에 압도될 때 나를 끌어줬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다. 그만두지 마. 여길 봐. 아름답지. 앞으로 너도 환하게 빛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내가 쌓아온 이야기와 노하우를 풀어낼 수 있는 시대와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 코로나가 언택트 시대를 열어주었고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온라인에서 찾고 배운다. 덕분에 나도 새로 배우고 개발하고 싶은 주제가 많아졌다. 카피라이팅도 재밌고 글 쓰는 것도 좋다. 의학 분야도 더 알고 싶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살다가 더 재밌는 게 나타나서 그거 하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눈물로 쌓은 10년의 노하우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럼 그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나처럼 10년을 헤매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로라의 번역 수업을 만들기로 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내용을 전하자. 이걸 알았더니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강의를 만들었다.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더라. 새카만 두려움에 완전히 파묻혔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버리지 못하는 오랜 짐 같은 두려움을 소중하게 꼭 껴안고 있지 말고 냅다 던져버려라. 어차피 그놈은 다시 달려들어서 나에게 고함을 치며 윽박을 지를 거다. 너 그래서 뭐 될래? 지금 이래서 되겠니? 넌 안 돼. 이때 뻔뻔하게 나도 맞서서 소리 지르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내가 하겠다는데 어쩌라고? Just do it. 하고 싶은 거 살다 보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된다. 그냥 하자.
앞길 막는 위인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주자. 어쩌라고. 버티고 즐기면서 기술 번역가로 살아오다 보니 기술 번역가 로라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다. 이거면 됐다 싶다. 나의 소중한 오늘 그리고 미래야. 무럭무럭 커나가고 자라나라. 과거에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미래에는 펑펑 일어나게 될 것처럼 내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쪼그라들지 말고 쑥쑥 자라나라, 나의 가능성아.